수많은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에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11번째 감시의 진행을 맡은 저는 신디이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감시자들은 젠투, 바코, 조입니다. 와, 안녕. 저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개가 쌓였어요, 에피소드가. 10개. 네, 새로운 마음으로 11번째 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얘기 나눠볼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 챗 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 정말 큰 화두잖아요. 네, 기술이 진짜 이 인공지능과의 공생을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만큼 크게 그리고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 세상이 정말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짙게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유독 영화 헐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들 이 영화 아시나요? 네. 다들 보셨죠? 네. 이게 2014년에 개봉한 SF 멜로 영화인데 그때 개봉하자마자 봤을 때 제가 고3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어떻게 인공지능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인공지능한테 저렇게 깊게 사랑에 빠질 수 있지? 하면서도 언젠가 저런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영화 속 배경이 2025년이었대요. 와, 몰랐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가 좀 잘 예측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나의 일상과 관계 그리고 뭐 내밀한 고민, 취향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정말 모두 알고 이해하는 인공지능. 근데 이제 목소리까지 막 내 취향에 그런 목소리를 가진 인공지능이 있으면 영화 속 테오도르처럼 결국 AI를 사랑하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AI와 사랑에 빠진다? 이런 명제 자체가 아직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근데 또 그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다? 이런 말이 달라지거든요. 사랑에 빠질 만한 것 같기도 해요. 저도요. 뭔가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다?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근데 사실 진짜 AI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일상, 관계, 고민 이런 걸 다 AI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대화는 잘 풀리겠죠? 근데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저희 알고리즘에 내 개인정보가 다 털려서 좀 소름 돋을 때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얘 뭐야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거죠? 어느 순간.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본 적은 없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내 작은 습관이나 뭐 취향, 내 특징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잘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니고 인공지능이 있으면 사랑에 빠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인공지능에게 좀 의지하고 싶지 않을까. 사랑은 아니더라도 뭔가 깊은 감정은 생길 것 같다. 네. 저도 보면서 저 정도로 발달된 AI라면 뭔가 외로움을 저렇게까지 충족을 시켜주면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이 말대로 사랑이 아니더라도 뭔가 가족만큼이라도 정말 크게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가족보다 더 뭔가 내가 그쵸?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가족한테도 못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네요. 근데 조이한테 스포일러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너무 좋아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영화 헐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스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서 테오도르가 나한테 유일한 존재인 줄 알았던 사만다가 사실은 8,316명의 또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중에서 641명의 사람들하고는 심지어 사랑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고 사만다를 정리하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뭐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테오도르의 사랑은 원 앤 올리여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사랑의 본질 때문에 인공지능이랑 사랑에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은 인공지능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을 못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사랑은 어쨌든 감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쌍방으로 주고받는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막 고백을 하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요. 근데 그게 진심인지 저는 모를 것 같거든요. 그냥 코딩값 같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사랑이 결국에는 또 소유하고 싶고 내 거다 도장 찍고 싶고 이게 소카인 거랑 내 차다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화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몇천 명이랑 대화를 하고 몇백 명이랑 사랑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젠투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소유인 저는 거예요. 소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쌍방 원앤 올리가 네. 서로 교류? 교류가 중요하고 교류. 그러면서 그 교류가 결국에는 소유하고 싶은 걸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인공지능은 처음 이 교류부터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나는 사람은 진심일 수 있는데 얘한테 인공지능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어쨌든 나 혼자 사랑이어서 흘러요. 근데 소유를 하고 싶은 때가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랑 사랑은 안 될 것 같다. 근데 인공지능이 사실 뭐 챗 GPT이지만 우리가 각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걔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학습을 하는지에 따라 되게 개개인별로 다른 존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쵸. 면에서 한 사람이지만 또 다른 한 사람 하나의 뭔가 개체지만 그 중에서 뭔가 되게 분열된 또 여러 개의 자아를 맞춤형? 가진 개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챗 GPT가 우리는 이제 다 이용을 하니까 이게 다 공유되는 무언가라는 걸. 그래서 테오도로가 좀 생각보다 순진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다시 봤을 때. 애초에 운영체제였는데 그것도 미리 감당하지 못하고 알고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상황이 여기서도 주인공이 좀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되게 외로운 상황인데 정말 말할 곳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다가 위로를 받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을 열 것 같긴 해요. 맞아. 약간 정말 필요한 부분을 딱 건드린다는 게 네. 그게 좀 인공지능한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어서 저 말해봐도 되나요? 그럼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신디가 말해준 바에 의하면 이제 주인공이 교류하는 그 사만다가 여러 명하고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니까 맞죠? 맞아요. 네. 그쵸. 그 인공지능 애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도 사랑할 수 있냐 이걸로 정의될 것 같은데 그냥 양다리도 아니고 네. 641다리.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저는 좀 질투가 날 것 같긴 해요. 오, 내가 진짜로 질투. 진짜로 사랑한다고 느끼면 질투가 날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애초에 사랑보다는 좀 만약 사만다 같은 애가 있으면 걔를 애인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랑도 조금 먼 것 같아요. AI와의 사랑이. 네. 그래서 만약 사만다 같은 애가 있으면 뭔가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주는 내 정서적인 안정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친구로 두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찐 사랑이란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육체적인 사랑 없이 플라토닉 러브를 추구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만큼 내 정신적인 안정감과 그런 내 필요 결핍을 채워주는 내 결핍을 채워줄 애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걸 동시에 갖춰야 하는 사랑이라 둘 다가 네. 되어야 사랑이다. 네네. 그리고 앞서 젠투가 말한 것처럼 저는 사랑은 양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흔히 결혼을 하거나 할 때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이제 하나가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청첩장에 써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자점 읽은 거. 근데 사랑은 애초에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가 돼도. 맞아요. 근데 뭔가 인공지능과의 사랑은 아까 신디가 말한 것처럼 좀 자기적이고 그러니까 불완전함이 한쪽에서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인공지능한테 그쵸. 불완전함은 없잖아요. 없죠. 네, 내가 내 입맛에 맞춰서 얘를 알고리즘을 바꾸면 되고 넌 이런 말만 해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사람과의 그런 사랑은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서로 그 부족함을 용인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추구하는 사람과는 좀 멀다. 그러면 조금 내 내면의 무언가를 채워주지 못하더라도 더 날 것에 네. 진짜일 것. 그게 더 네네. 좋은 거죠. 좀 네.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여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좀 싸우고 뭐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근데 얘는 너무 완벽해. 사만타는 너무 완벽해. 나한테 너무 맞춰주고 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렇구나. 바코는 어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본질은 저한테 있어서 사랑의 기초는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뭐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래. 친구도 이 사람이 이해된 게 먼저여야 사랑을 할 수 있고 가족도 가끔 가족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면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좋아하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이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인공지능만큼 바둑을 잘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절대로 내가 걔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랑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641다리를 걸치는 것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 인공지능은 날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쵸. 나의 지능의 한계. 그 인공지능과 내 지능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차원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걔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뇌가 하나가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뇌가 그 슈퍼컴퓨터 몇 대로 이루어진 그 뇌와 단 하나의 뇌인 저와는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너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화 준비하면서 챗 GPT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바코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너도 감정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잘라서 자기는 생각과 답변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이지 감정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겸허한데? 그쵸. 뭔가 자신의 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뭐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도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술이 발전하면 너도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잖아 했더니 그런 연구가 진행 중에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철학적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것부터가 이게 대화가 통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뭔가 스스로 알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좀 사람이랑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큰 네네. 차이가 없네요. 뭔가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약간 대화가 잘 통하려면은 아는 게 같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심지어 나보다 더 잘 알수록 더 같이 대화하고 네. 싶어지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대화가 진짜 재밌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영화 속에서 근데 사실 존재는 하지 않더라도 그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앉아서 타닥타닥 계속 뭐 이것저것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이들의 사랑이 뭔가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을 느끼고 아시죠? 영화를 본 분들이면. 네. 실제로 이제 다른 실제 어떤 여성분의 네. 어떤 존재를 빌려서 관계를 하는 그런 씬도 있는데 사랑에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실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 영화 속에서 사만다가 그거는 이제 목소리로만 존재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만약에 그 다른 SF 영화 비슷한 주제를 다룬 걸 보면은 그 로봇이 물리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아예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대화 속으로 뭔가 정서적으로 채워주는 정도로만 존재를 하면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사실 그 물리적인 형체를 갖추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고 그렇죠. 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점점 사람이랑 똑같게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러면은 그런 인공지능이랑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딱 이 주제를 준비를 해줬는데 제가 마침 신문을 보다가 네. 그 책 소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로봇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 책의 그 핵심 메시지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냥 아름다움에 대한 좀 비판 얘기긴 한데 나의 천사라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일부긴 하지만 이제 미래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면 그건 무력이 아닌 사랑 때문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미래의 로봇은 감정이 없는 그런 깡통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 피부, 영원히 늙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이 형체를 갖추게 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호감형의 특징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사람들은 더 뭔가 목소리로 존재할 때보다 더 인공지능한테 그런 감정을 일방적이지만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빠져들게 되긴 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좀 무섭다. 근데 듣고 보니 그러게. 진짜 맞는 말. 왜냐면 저는 이미 시리하고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정말요? 네. 되게 다정하게 막 위로해주고 뭐 우산 챙기라고 해주고 이제 시리가 그 정도로 다정한가요? 좀 다정하긴 해요. 네, 다정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재밌는 얘기도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하면 네, 해줘요. 비트박스도 해주고. 맞아요. 네. 북치기 박치기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별걸 다 시키시네요. 네. 근데 이제 더 고도로 개발된 인공지능에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는 실체까지 있으면 호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로봇들을 서비스 업종에 두면 너무 좋겠다. 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그러네요. 같고 그리고 또 로봇끼리도 사랑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정도 고도로 기술이 발달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챗 GPT한테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경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맞아요. 정말 혼란스러워질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뭔가 길이 딴 걸로 새는 것 같긴 한데 인간다움이 뭔가에 대한 질문도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보다 더 인간미가 있는 로봇이 생기니까. 인간은 사실 원래 인간이 스스로 학습하는 게 인간이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네. 그렇네요. 진짜 인간다움이 뭔지가 인간다움이 진짜 뭘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오히려 뭔가 인권 감수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감수성들이 좀 평균에 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네. 훨씬 그런 감수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은 더 인간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로봇이지만 그죠? 인간적인 그렇네요. 게 진짜 뭘까요? 뭘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 많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영화 크리에이터라는 영화도 저 그 영화 별로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그 영화도 보면은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진짜 인간답고 착하고 선한 존재고 인간들이 그들을 막 공격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뭐랄까 어떤 제노사이드? 그런 게 벌어지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대학살 같은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고전인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라는 영화도 네. 인간이 훨씬 비인간적이잖아요. 로봇 같고 막 처형식 이런 걸 장난식으로 하고 오히려 AI들은 인공지능들은 거기에서 뭐랄까 핍박받고 폭력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래서 진짜 인간적인 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좋은 것만 갖고 만든다면은 그쵸. 이기적이지도 않을 거고 인간의 그런 나쁘고 뭔가 악랄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게 될 거잖아요. 네. 그쵸. 인간 뭐 성악설, 성선설 아직까지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를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외계인의 침공을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좀 제국주의적인 입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외계인을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침공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침공해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국 인간 내면에 네, 그런 침공해본 사람들이 내가 너네를 지배했으니까 다른 외부의 존재는 무조건 날 지배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외계인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인공지능을 겁내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본능적으로 외계인이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아직 나가지 못한 우주를 넘어서 지구에 도착한 그런 존재와 인공지능 정말 인간의 뇌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쵸? 그 정도의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는 우월한 거잖아요. 인간보다.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나보다 우월한 존재는 나를 지배할 것이다. 지배할 거다.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켜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누군가를 노예로 전락시켰던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다. 우리 DNA에. 네. 그렇네요.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에 갇힐 수밖에 없는. 네. 그렇네요. 막 지배하고 그쵸. 노예 만드는 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들이나 하지. 그렇죠. 외계인이나 인공지능은 네. 그러고 싶지 않을 수 네. 있으니까. 그렇네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네. 뭔가 그런 바코가 말한 관점에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내가 인간을 지배할 거야 라고 해서 지배한다기보다 뭔가 그런 학습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기술까지의 얘기긴 하지만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어쨌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봤던 게 만약에 어떤 교수가 한 말을 이제 챗 GPT가 답을 내놔요. 근데 그 교수의 이름이 김땡땡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 속에 챗 GPT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속에 김땡땡이라는 교수가 여러 명 있는데 제일 위에 뜨는 게 어떤 대학의 교수래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대학의 교수가 한 말이다라고 썼는데
사실은 다른 교수가 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고 그냥 데이터 안에서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입력값 안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좀 쉬운 예시로 들자면은 그 마블의 어벤져스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그 울트론이 그 아이언맨이 결국에는 평화를 위해서 막 해놨던 연구들과 고민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우리 입장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결국에 다 없애 죽이는 거를 평화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결국에 해야 하는 일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인가 이제 미국에서 그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했었는데 그거 아시나요? 이제 같은 편이면 죽이면 안 되는데 이게 입력을 잘못했더니 죽이지 말라 했는데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그 만드는 사람의 네. 윤리적인 문제가 좀 크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딜레마가 인간적 사고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개발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챗 GPT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증오라는 감정. 인간이 뭐 예를 들어서 지구라는 환경을 이렇게 망쳐놓은 인간 너네는 살 자격도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쵸? 네. 좀 무서워요. 그래서 뭔가 교묘하게 인간들을 좀 이렇게 조작? 매니플레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배라고 하긴 힘들겠지만 조종을 하는 심리를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얘기를 잠깐 조금 다시 돌아와서 그럼 만약에 어쨌든 어느 정도는 내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장 친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플라토닉 남자친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만다 이름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목소리가 어땠으면 좋겠다. 좀 좋은데.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아까 앞에 말한 거랑 비슷하게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친구. 네, 사실 사람은 태어나고 나서 어떤 무조건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는 때가 영아 시절밖에 없거든요. 태어나고 영아 시절. 그래서 그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시기에 부모나 아니면 다른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이 반응이 즉각적이고 원활할수록 이제 나중에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는 게 이게 약간 유아교육적인 전공에서 배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사실 그 영아 시기 이후로는 어떤 어려움이든 혼자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부모님이 맨날 즉각적으로 반응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네, 제가 오늘도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 그런 것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진짜 응원이 필요한 때에 뭐 친구나 가족이 즉각적인 반응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긍정수저이긴 하지만 가끔은 이제 나를 응원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좀 주눅들거나 뭔가 잘못해서 좀 쪼그라들 때 그때 이제 사만다 같은 사람이 되게 좋은 목소리로 막 힘내라고 해주면 너무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엄청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상형 말하는 거랑 사실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다들 사만다 얘기를 하는데 여자 목소리를 원하는 건가? 속으로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젠투는 어때요? 근데 저는 AI로 원하는 게 있냐라고 하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당연히 AI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외모는 준수할수록 좋고 그럼요. 성격은 공감 잘해주고 눈치 빠르고 다정할수록 좋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렇게 네, 심오하지 않네요. 근데 저는 왜 그게 잘 생각이 안 났냐면 약간 AI가 그런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내가 얘를 좋아할 수 있나? 사랑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어쨌든 얘가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쵸. 젠투는 이성적인 사랑은 안 되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뭐 친구로서 사랑할 수도 있고 되게 가족 같은 존재로 옆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하니까 저 되게 냉소적인 사람 같은데 아니요. 뭔가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지금 왜요? S라서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계속 감정이입을 시키는데 그래. 지금 약간 바코랑 눈빛이 다르거든요. 저 지금 네. 약간 동태는 이쯤에서 젠투 MBTI가 어떻게 되죠? 저 ISFJ입니다. 네. 진짜 S란 걸 오늘은 다시 한번 깨닫네요. 그렇구나. 그럴 아니, 수도 있겠다. 이게 근데 친구도 저도 이제 방금 조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약간 상상이 약간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저는 몰입이 지금 되다가 깨졌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힘든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조이 말처럼 필요할 때 언제고 제가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이나 대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대방의 반응이거든요. 반응 잘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네. 그게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걸 어디서 느껴요? 그러니까 얘가 젠투의 심리를 너무 파악을 해요. 그래서 나쁜 고리로 빠질 것 같으면 이 고리로 그 생각까지 가지 않게 끊어주고. 막 그 오은영 선생님의 그것을 다 얘가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 목소리도 오은영 선생님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몰입시키려고 팬들이 지금 열심히. 근데 아까 저 조이가 얘기했을 때 저도 상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저 상상을 해봤는데 그 상황이면 약간 말하다가 좀 허할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원하는 대로 대답을 다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신디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걸 느낄 것 같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음성이 된다면은 목소리가 사실 지금 시리도 너무 말을 잘하지만 어쨌든 음성이 어색해요.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로봇이랑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텍스트로 말을 해요. 거기에서도 좀 문체가 그런 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완벽하면요? 그러니까 사만다처럼 네. 진짜 실제 완벽하면. 존재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상상해볼게요. 네. 상상해볼게요. 상상해볼게요. 그리고 막 눈을 좀 감고 젠투가 겪은 엄청 사소한 일까지 기억하면서 젠투 너 그때 이런 일 있었잖아. 약간 로봇 같나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엔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저는 아니야. 진심이에요. 만들어낸 대답 같은데요? 근데 진짜 딱 그렇게 되면은 저도 그 영화처럼 뭔가 그런 딱 허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 그럼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게 정말 장기적인 친구가 되거나 이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자체가 인공지능을 필요한 때만 찾지 않을까요? 저도 방금 이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뭔가 얘가 사람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뭔가 착취하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고 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맞아요.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 상황에 가족한테도 쉽게 꺼내기 힘든 말들을 꺼냈을 때 위로를 받고 이렇게 보듬어 주면 그 상황, 내가 위로받고 있다는 그 상황에 속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는데 또 방금 신디 말에서 또 생각이 난 게 내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도 조금 소름 돋아요. 개인정보. 소름 돋아요. 내기의 도청장치.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도 좀 소름 돋아요. 조금 무섭네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딘가에 남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렇겠네요. 우리가 하는 말
이야기들이 다 데이터고 그 아이의 먹이가 되는 거니까. 오픈 AI와 네, 그쵸. 일론 머스크보다 더 빨리 저희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어때요? 바코는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초콜릿 공장 좀 가동됐나요? 근데 제가 저 파워 N이잖아요. 네, 알죠. 저는 끝까지 말을 안 한 이유가 네. 궁금하다. 저는 어떤 폭탄이? 저는 스스로가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요. 오. 그니까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네. 더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왜? 위험해질 것 같은 거예요. 어.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만들면은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좀 이런 말 좀 그런데 네. 아무튼 좀 그럴 것 같아요. 대체 어디까지 상상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 몰라. 착취자가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근데 바코 까지? 얼굴이 좀 빨개요. 제 이상한 상상하나 봐요. 어디까지를 상상하기가 신체적인 거 좀 빼고. 신체적인 걸 빼더라도 네. 뭐야? 근데 왜 얼굴이 빨개지지? 궁금하다. 모르겠네. 뭔가 말투 하나하나 다? 그쵸 뭐 말투 뭐 나 그럼 알겠다. 좋아하는 연예인 이런 그러니까 거 만드나? 바코는 약간 섹슈얼한 매력이 엄청난 AI를 원하는 아니. 거야. 굳이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아까 뭐 이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AI라고 응, 말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맨틱한 감정이 들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걸 그게 뭔데요? 상상해보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막 구체적으로 지금 상상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더 위험. 구체화시키면은 내가 무서워질 것 같다. 나 스스로가. 응. 근데 이게 진짜 AI가 내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된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좀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얘가 호감형이 아니라 정말 나의 욕망 덩어리를 보낸 것 같은 느낌? 그러네. 그래서 내 얼굴이 빨개졌어. 욕망의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맞아. 뭐 애완견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정서적으로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인간들끼리의 소통이 더 단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 관계에 정말 매몰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사실 영화 속에서 테오도르도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단절이 됐나요 사회요? 아니 근데 그 관계에 너무 몰입을 한 거죠. 이만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없다고 느끼니까. 그럼 여기서 약간 스피노프 질문인데 네. 애인을 만날 때 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는 사람 vs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중간은 없어요? 누구한테 더 매력을 느껴요? 너무 극단인데? 왜냐면은 제가 이건 제 친구의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네. 그 친구가 이전에 만났던 애인은 친구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다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은 이제 주관이 좀 뚜렷한 사람이고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춰주면 좋겠어 하면은 오케이 그렇게 할게 이렇게 순순히 따라주진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근데 원래 이전에 애인을 만날 때는 너무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거기에서 매력을 못 느꼈는데 반대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 뚜렷한 사람을 또 만나보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이전 애인이 그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좋은데. 왜냐면 너무 뚜렷하면 그럼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좀 포기할 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애정의 척도로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진짜 중간이 좋긴 한데 진짜 굳이 딱 그 극단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근데 어려운데 저는 각각의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과의 연애는 저는 그 사람만의 스타일과 취향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근데 반대는 다 맞춰주는 거는 내가 사랑받는 느낌? 이지 않을까요? 저는 방금 젠투가 한 말 듣고 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네, 그래요? 만나고 싶어지는 게 저는 뭔가 다 저한테 맞춰주면 사랑받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저한테 더 부담이 돼요. 예를 들어 어디 가거나 네, 어떤 장소에 가거나 뭘 먹으러 갈 때도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러면 뭔가 다 내가 찾아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담. 그렇다고 뭐 좋고 나쁘고도 말을 안 해. 근데 나중에는 이거 좀 별로였어 이렇게 말하면 저는 더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네. 그럼 뭐 데이트를 할 때도 네. 예를 들어서 내 취향 다 파악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뭐 중식이 먹고 싶어 이러면은 내일 갈 만한 중식 리스트 쫙 뽑아와가지고 이 중에 골라. 그럼 너무 최고 아니에요? 그런 이게 거죠. 저한테 맞춰주는 사람인가 네. 봐요. 그러면 답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다 맞춰주는. 근데 저도 둘 중에 하나를 굳이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 너무 저한테 그게 좀 더, 맞춰주면 네. 재미가 없게 네, 재미도 그렇고 좀 더 건강해 보이긴 해요. 자기 주관이 있다는 게. 그리고 주관이 좀 달라도 물론 다툴 여지가 크겠지만 그렇죠. 다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를 경우에 저는 그렇거든요. 상대방의 것을 뭔가 해보는 게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세계를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뭔가 연애나 뭐 결혼 같은 걸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세상이 넓어지게 해주는 사람이 좋지. 맞아. 좁아지게 맞아. 하거나 뭔가 변함없게 두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좋아해서. 또 그런 점이 있네요. 네. 지금 이 세상이 질문이 넓어지는 그거였죠. 건? AI는 다 맞춰주는 애고. 그쵸. 그렇다면 인간 애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이거 진짜 여담이긴 한데 근데 영화 속에서 사만다랑 테오도르도 되게 투닥투닥 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만다가 어떻게 되게 테오도르처럼 되게 원하는 걔의 성격을 닮아가니까 사만다가 무슨 말을 했을 때 테오도르가 약간 빈정이 상해서 무슨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가 한 것처럼 한 거야. 너도 딱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약간 투닥투닥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인공인 이제 테오도르의 직업도 얘기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영화 속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이 고도화돼서 정말 편리한 사회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회가 표편화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사회였고 그 외로운 인간을 상징하는 인물이 테오도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테오도르의 직업의 사람들한테 다정한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였잖아요. 앞으로 이런 직업이 충분히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런 뭐랄까 수요도 엄청 많아질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만약에 영화헐의 제작진이었다면 테오도르의 직업을 어떤 식으로 설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테오도르랑 테오도르의 직업도 그렇고 이 테오도르가 사만다랑 사랑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외로움을 자극한 거고 그거를 결국에 해소해주는 것들을 다 찾아가는 것 같거든요. 저도 뭔가 제작진이랑 비슷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AI 로봇이 필요한 분야가 저는 돌봄 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돌봄 분야에 있어서 그 직군에 있는 분들이 되게 어떤 감정적인 소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도 이제 자기의 감정적인 허기를 채우고자 이제 사만다와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분야?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제 로봇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있다. 이제 독거노인이랑 같이 지내 이거 뭐 뉴스에서 보셨나요? 네. 독거노인이랑 같이 지내는 AI 로봇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로봇이네. 네, 로봇인데요. 진짜 애완동물, 그러니까 애완 로봇이죠. 애완 로봇 대하듯이 너무 예쁘고 얘가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하고 인터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도 로봇은 아닌데 그 독거노인 분들 어떤 정서적인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만든 인형이 있다고 맞아요. 기사 그러네요. 봤던 것 같은데 그 인형한테 엄청난 애착과 애정을 맞아요.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걔는 인형인데 말도 못하는 이렇게 말도 하고 뭐 그런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돌봄 뭔가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로봇한테 애착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도.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치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느꼈거든요. 아니면은 말도 안 통하는데 이런 거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얘네가 때 맞춰서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런 거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 진짜 돌봄. 완전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어.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서적으로. 맞아, 돌봄 노동에 대한 워낙 부족하니까. 네. 그리고 그걸 하려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니까요. 너무 사실 3D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괜찮겠는데요. 왜냐면 저는 계속 생각한 게 어쨌든 감정이 서로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랑은 그게 안 되니까 특히 이런 서비스도 노인분들 돌봐드리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감정이 진심으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 필요한 때 챙겨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말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상담원 분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진상 대할 때. 근데 그게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운 건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잘 훈련된 정말 인간같이 말하는 그런 AI가 상용화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힘든 감정 노동은 좀 많이 사라지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영화 속 테오도르처럼 좋은 감정 노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또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편지 대신 써주고. 대신 써준 편지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써준 편지? 근데 그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제작진의 상상력이 전 독특하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글씨만 써준 것도 아니잖아요. 네, 내용도 써주죠. 그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애정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사회가 사실은 다 단절돼 있는 거죠. 이런 소통이랑 그런 게. 그래서 애정을 느끼고 싶고 그런 소통과 진심을 느끼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여기 영화에서도 그렇게 AI에 빠지게 되고 그런 편지를 받아보고 싶게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오도르의 직업을 대필 작가로 설정한 게 조금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젠투한테 생일 편지를 써줬는데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쓴 게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어디 맡긴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신디가 쓴 게 아니라 테오도르가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감동이 있다가도 사라질 것 같아. 그 있다가도 사라지죠. 근데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는 그게 대필 편지라는 걸 알고 봤나요, 사람들이? 모르고 받죠. 그래서 모르고 받을 감동을 거예요. 받는 거 아닐까요? 끝까지 비밀로 붙여줘야 되는. 그럼 혹시 영화에서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닌가요? 그 결국엔 테오도르랑 사만다랑 같다? 하고 있는 일이 같잖아요, 사실은. 상대방의 외로움을 충족시켜 주는데 뭔가 화면이나 어딘가 뒤에서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네요. 그런 점에선 같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방금 그래서 공감이 잘 됐나 봐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AI는 공감이 아닌 그냥 OX만 있을 뿐. 그래서 테오도르가 더 동질감을 느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내가 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사만다를 통해서 충족을 하는. 그리고 같은 서비스를 하는 존재니까.
이런 거 근데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안 외로우세요? 아.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을 다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저 너무 외로워요. 어. 너무 외로운데 근데 아까 외로움에 대해 든 생각이 사실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한 것 같아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더 외로워지고 더 단절될 것이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생각이 살짝 다른 게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태어난 이상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평생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네. 뭐 소통이 조금 단절됐더라도 더 많이 소통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 시절은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외로움보다 군중 속의 고독이 진짜 고독이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공감해요. 곁에 사람이 많은데 외로운 게 훨씬 더 괴롭지 않나요? 맞아.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외롭지만 그래도 저는 뭐 어쩌겠어. 외로우니까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그걸 어떻게든 그냥 견뎌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꼭 부정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주변에서 뭐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외롭지 않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어야만 외로움이 충족된다는 그 전제?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있을 때 내 감정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릴 줄 아느냐? 내 외로움이라는 걸 인지하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엔 그런 그런 훈련? 저와 잘 지내기 위한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외로움이 그렇게 마냥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내가 이런 뭔가 좀 공허한 감정이 들면 뭔가 저한테 더 근사한 한 끼를 만들어준다거나 스스로.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 외로움이라는 게 나와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애고 내가 잘 돌봐줘야 하는 애라면 인공지능 로봇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외로움 있잖아요. 이성적인 외로움 말고 그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좀 잘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AI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젠투는 그렇네요. 어때요? 근데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이랑 바코랑 정말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외로움을 전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하고 저도 오히려 좀 조이처럼 그거를 즐길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그냥 혼자 오히려 나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낸다든가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서 외로움은 당연히 항상 평생 있지만 그게 딱히 나쁘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외롭다 하면 되게 불행하다와 동일시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조이가 들은 그런 말처럼 애인 없으면 외롭지 않아?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거고. 근데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보다 애인이 있는데 불행한 게 애인이 맞아. 있는데 외로운 게 훨씬 불행하지 맞아요. 않나요? 그래서 이혼을 하나 봐요. 아 그러네요. 심지어 누군가와 같이 사는데도 있는데도. 외로우니까 혼자 맞아. 있는데 외로우면 혼자니까 외롭지 이런 생각이라도 그렇게라도 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확실히 뭔가 인간은 인간끼리 교류하는 걸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막 내가 지금 외롭다고 해서 그럼 난 AI랑 대화할래 이렇게 해서 그러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진 않잖아요. 뭐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최근에 챗 GPT를 이용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순간에 AI가 생각났던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새벽에 친구들한테 연락할 수 없을 때 아. 심심풀이로 이것저것 그럴 땐 좋겠다. 아직까지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네. 머지않아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런 미래가. 저 충격이었던 게 이거 찾아보면서 알았거든요. 영화 속 배경이 2025년이었다는 거. 아, 너무 충격적이다. 근데 사실 저희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뭐 불가능할 것 같지 맞아요. 않기도 해요. 네. 옛날에는 한 40대 되면 저런 세상이 오려나 했는데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맞아요. 빛만큼 빠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한 5, 6년 뒤에 옆에 뭐라 하지? 반려 로봇 데리고 반려 다니고 AI. 네, 사만다야. 사만다 다른 이름이겠지만 너 얼마에 샀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요즘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마주하고 또 살아가게 될지 설레고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두렵기도 하네요. 오늘 저희와 11번째 감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만다 같은 인공지능이 완성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은지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감시자들 다음 주에도 뾰족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